김학성입니다. 먼저 장인 목사님이 헌법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인들 사이에서 상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원 목사님은 전처럼 쓰시면 저는 아는 게 헌법밖에 없는데 헌법까지 우리 섭렵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자유마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첫째, 여러분, 대법원장은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어떤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보통 자기 자유재량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민주당은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대통령은 3명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해도 추천위원회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3사람이 추천이 된다면 대통령은 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와 같은 이 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김명수 2를 만들겠다, 이런 의무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다음. 지금 민주당이 지금 169석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합치면요, 거의 180석에 가까운 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현행 180석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200석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200석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말씀인데, 180석만 되면요, 헌법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을 다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자기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죄를 면해주는 것이고, 감형은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고, 복권은 자격정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보통 사면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이네들이요, 대통령의 친족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금 이네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다음이요. 또 우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저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또 둘 필요가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요, 하나에 나와 있지만 국회가 4명을 선출합니다. 또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4명을 지명한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을 좀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 4명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30년 헌법을 제가 공부하고 가르쳐 왔지만은 이 3가지 악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발상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한다든지, 대법원장 임명을 제한한다든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권위원회 임명을 추천제도에 의해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들이 현재 자행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을 민주당은 통제하려고 해요. 이때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교섭 전에 그 조약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라는 법안을 서론이가 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준은 잘 모를 거예요. 조약 체결과 비준은 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뭐가 다른가면 통상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전권 대사가 상대방 국가와 만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자신의 위임을 받아서 조약을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 대해서 내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알리는 행위가 비준입니다. 다시 한번 비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헌법 공부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을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알리는 국제법상의 행위가 비준입니다. 비준. 체결 비준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현행헌법은요.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서로는 하나 더 나가서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뜻이 공청회를 열라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비준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를 서슴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지금 여러분 신문 지상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대장동 및 김건희 특검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이 양곡관리법은 이런 것이죠. 정부가 만들어진 생산된 쌀을 전량을 강제 매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쌀을 국가가 매수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데 여러분 전량을 매수하는데 한 1조 7천억 드는데요. 매수 비용 이외에 쌀은 어떻게 됩니까? 샀으면 계속 유지되겠죠. 유지비도 1조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쌀을 사주게 되면요. 쌀이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다 사주니까. 그렇죠? 결국은 몇 년 지나면요. 쌀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 시행을 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농부들의 쌀을 전량을 수입해 주는 것은 결국은 국가도 손해요, 농민도 손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년 전에 입증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라면 왜 문재인 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문재인 때 왜 안 했냐 말이죠.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이 법안을 민주당에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법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민주당이 나서서 양곡관리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때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 한 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장관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겁니다. 근로자가 파업을 하면 정당한 파업은 우리가 헌법상 허용되지만 부당하고 불법인 파업은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불법인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전 세계의 일반적 법리인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겠다. 제한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근로자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상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법인데 KBS 사장과 KBS 이사 등등에 대해서 이 방송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제안하고 있고 10명, 20명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KBS 이사나 사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바로 방송법입니다. 즉 방송법은 뭐가 포인트인가면 KBS나 MBC를 정상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KBS나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 법도 좀 통과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당이 반대한단 말이죠. 왜 반대하느냐?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특별검사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를 두게 되면요, 지금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중단됩니다. 누가 합니까? 특별검사가 하도록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왜 특별검사, 대장동 특별검사 그거 좋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검찰이 대장동 특별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발의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민주당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서 처음 거부권 행사했죠.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건 뭐냐면 여러 번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농민들에게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 행사했다. 농민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술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썼지만은 대통령의 거부권은요, 노태우 대통령 때 7건, 노무현 때 6건, 이명박 때 1건, 박근혜 때 2건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법률한 거부권을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년 4월 10일까지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거부권 행사를 제가 볼 때는 7건에서 10건까지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마구잡이로 법률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네들이 노리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인 것인데, 우리 자유마을 주자들은 분명히 그 실체를 이해를 해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국회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국회에서는 제적과반수의 출석 3분의 2 찬성을 해야 재결되는데 출석 3분의 2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오늘 자유마을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려고 하는데 자유마을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가 사상과 신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사상과 신념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마을 지도자들은 첫째 사상과 신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시대 정신에 투철한 사람만이 자유마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를 주적으로 인식하는 자유의 전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주사파들을 주된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으려는 전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마을의 주도자들은요, 정의 부대의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좌파들은요, 뭘 잘합니까? 억지, 궤변, 거짓, 교화에 능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KO 시킬 수 있는 정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죠. 내년 총선거에서 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다. 5년간 연장될 뿐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년 2020년 총선을 지면요. 1948년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 뜻입니다.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전 국민이 우리 힘을 합쳐서 200석 달성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력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